안녕하세요. 토익 강사 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내가 토익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리고 잘 시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클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수업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써있죠.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으로 순수 국내 토종꿀로 만든 꿀팁을 사양꿀 이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제 이름은 정상이라고 잠시 소개해드렸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토익 56회 990 만점을 이 정도면 토익의 달인이라고 칭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 달인 김병만하고 키가 그렇게 똑같이 작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더 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아마 영어 공부 이제 나 너무 어려워 시작 좀 해봐야겠어 하면서 책을 딱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투부정사만 열심히 딱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 여러 가지 있거든요. 투부정사 끝까지도 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만 했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계속 투부정사만 반복을 합니다. 와, 그러면 설령 투부정사는 아무리 잘한다 쳐도 시험 문제는 A, B, C, D에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놈들 동명사나 분사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A, B, C, D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또 문제를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투부정사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저는 수업을 할 때 제 책도 그렇고요, 강의도 그렇고요, 이 세 개를 다 얘기하거든요. 2단원에서도 이거 얘기하고 여기서도 저거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서 실전 문제에 강해지는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어떻게 요거를 어떻게 정말 세 개를 잘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예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완벽하게 실전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이런 얘기고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초보자분들 같으면은 앞에서부터 막 해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너 한번 풀어봐.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해보게.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ABC는 안 보고요. 앞에 더 쉐어가 나누다인데 이게 뭐지? 홀드 저 단어가 뭐지? 벌써 첫 단어부터 막힙니다. 그래요. 일단 쉐어홀더는 쉐어, 주식을, 홀드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익의 문제를 풀 때 우선 자 1단계, 2단계로 말씀드리자면요. 1단계는 ABCD를 보는 겁니다. 2단계는 빈칸의 앞과 뒤를 보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다시 ABCD 보시고 빈칸의 앞, 뒤를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석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마저도 그렇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토익의 팟 5, 6, 52문제를 3분 만에 다 풉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풀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해서 풀어서. 하지만 물론 해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빨리 시간이 없거든요. 시험장 가면. 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ABC 봤어? 다 사인한다는 뜻이야? 해석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뜻은 비슷한데.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빈칸의 앞뒤를 보니까 앞에는 관사, 더가 있죠. 더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안 오면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좀 더! 이렇게 더! 그래서 명사, 페이퍼, 완전 종이, 서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사랑 명사 됐어요. 관사 뒤에 명사 왔어. 끝난 거야. 그럼 빈칸엔 사실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그렇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안 넣을래. 답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페이퍼스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저 ABC 중에서 형용사를 보면요. 일단 A, B, C까지가 다 형용사입니다. D번은 사인한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D번은 동사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 will expect라고. 동사 2번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D번을 탁 지워. 됐죠? 자, 이제 A, B, C가 다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요. 명사를 꾸며줄 때 어쩔 때는 앞에서 가고 어쩔 땐 뒤에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한 단어일 땐 앞에서 가고요. 여러 단어인 경우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얘나 얘는 한 단어지만 쟤는 to, sign 두 단어죠. 쟤는 명사를 꾸밀 때 항상 예를 들어서
ability to sign, authority to sign과 같이 명사 뒤에서 꾸밉니다. 두 단어인 경우에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또 원칙이네요. 그렇습니다. 투부정사도 형용사 기능은 있지만 명사를 뒤에서 꾸미기 때문에 여긴 앞에서 꾸며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 또 C 지워졌죠. 자, 이제 A와 B가 남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앞에서 잠시 뭐라 했습니까? 잠시 앞에 페이지 가보고 이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거잖아요. 이 자리는 투부정사 안 돼. 지웠어요. 동명사, 분사가 남았는데 동명사는 명사인데 명사 명명 개소리 같죠. 그래서 명사 안 돼요. 그럼 얘 동명사 안 돼. 하지만 동명사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사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놔두는 거야. 그때 얘는 뭐뭐 하는 중인, 얘는 뭐뭐 되어진, 둘 다 형용사입니다. 맞죠? 둘 다 형용사예요. 뭐뭐 하는 중인, 사인하고 있는 중인 페이퍼. 여러분 노래하는 새를 영어로 singing birds라고 하는데요. 새가 지가 노래를 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사이닝 페이퍼 하면 그게 뭐야? 응용해봐요. 세 가지가 노래를 해서 singing paper야? 그러면 signing paper 하면 서류가 지가 내가 사인할래. 이게 signing paper.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인되어진 papers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명사와 분사와 투부정사의 어떤 공통적인 성격과 또 차이점 이런 것을 골고루 종합적인 눈으로 봐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계속 이런 예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끌어드릴 거고요,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 강의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형용사는 뭐고요. 제가 좀 아까는 그냥 명사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 이랬잖아요. 근데 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천천히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 수업 잘 따라와 주시면은 잘 성적 쭉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진짜 영어 실력도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해석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 전 시간이 없어서 안 풀려요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력이 문제거든요. 제가 그거 부족하지 않게 잘 메꿔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사인드가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먼저 이론을 한 번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세상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뇌생남이라도 한 번 갖고 잘 안 돼요. 3번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학원보다. 그죠? 내가 편한 곳에서 3번 빠르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 할 때 이해 100% 안 돼도 괜찮아요. 끝까지 보시고 또 한 번 해서 3번 보시면은 충분히 기초가 단단해지실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5초 비법들을 자기 걸로 이렇게 숙지를 해서 문제 풀 때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왜 답이 아니고 얘는 왜 답이 아니고 얘는 왜 답인지를 제가 지금 좀 아까도 그렇게 설명드렸죠. 실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토익 완성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LC에 대한 비법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제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LC도요, 문제를 딱 듣고 순간 정답을 팍팍 정하는 그런 비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할 건데, 먼저 너무 LC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수는 총 100문제인데 여기만 10문제, 조금 쉬워요.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게 되는데 30문제씩 해서 총 100문제, 시간은 45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미리 촉촉촉 땡겨서 풀고 나갈 수는 없죠. RC와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들어야 돼요. 45분간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45분 내내 집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 45분 내내 집중하진 않아요. 힘들거든요. 저도 인간인 이상. 그래서 저는 문제를 들어야 될 포인트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텐데 그때 딱 듣고 좀 쉬어요. 그 다음 또 정답 나올 때 빠. 특히 Part 3나 4 같은 데서 그렇게 하시면 좀 여유롭게 문제를 풀면서 다음 문제도 대비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를 합니다. 먼저 Part 1 10문제밖에 안 되죠.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남들도 다 쉬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7개 맞춰놓고 아유 쉽네 이러면 소용없고 가능한 9개, 10개 맞추도록 목표를 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덤벼들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설사 하나쯤 놓쳤다 하더라도 너무 또 나 이번 시험 망쳤어 이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아세요? LC는요 한 두세 개 틀려도 만점 줍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괜찮아. 다음날 맞추지 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볼 건데 파트 1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보고 이거를 잘 알맞게 묘사된 걸 A, B, C, D 4개 중에서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진 방송이 나오기 전에 그냥 사진이 주어져도 그냥 뭐 나와야지 풀지 내가 뭐 할 거 있어 그러면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엄청 막 머릿속에 막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쓸데없이 뭐 저게 이 남자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깎았을까? 죄수인가? 뭐 이런 생각. 여기 흉터는 왜 있지? 뭐 이거 뭐 어디 다쳤나? 네. 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진에 사람이 등장하면 주변인 말고 중심인의 동작을 보세요. 동작.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 다리는 별 큰 동작은 없죠. 그럼 다리는 포기. 팔, 손. 그래. 여기 왠지 약국 같은 느낌인데, 약국 뒤에 조제실 같은 느낌인데,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그걸 배분하고 있구나 라는 게 먼저 한글로 생각이 나야겠습니다. 물론 그 배분한다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모를 경우엔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동작을 생각해. 그 다음에 혹시나 또 가끔 뒤통수 칠 때가 있거든요. 동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의 시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가끔 진짜 이 남자의 어떤 옷차림, 소지품, 손목시계 뭐 이런 거. 근데 손목시계 있긴 있는데 너무 뒤편에 있어요. 설마 이번 경우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일단 중심되는 건 동작, 그 다음에 시선, 그리고 소지품이나 옷차림까지 방송 나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고 뭐가 나오겠다 한다라는 거죠. 연습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준비된 자만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ABC 들어볼 건데 들어보기 전에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ABCD를 문제를 들을 때 그냥 막연히 듣지 마시고요. 주어가 일단 남자, he, a man, the man 이렇게 표현되나 그게 아니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동사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동작이 나오나 그 다음 나머지. 그래서 주어랑 동사랑 나머지를 한 문장 나올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진이랑 주어, 동사, 나머지, 주, 동사, 나머지 이렇게 빨리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준비하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0.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0 in your test book. A. He is dispensing some medication. B. He is preparing to take his medicine. C. He is reaching for one of the bottles. D. The pharmacist is assisting the patient. 자, 들어보셨습니까? 정답은 일단 A번이었습니다. 그때 나머지 B, C, D가 어떻게 오답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진짜 시험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어, 동사, 나머지 세 군데가 다 맞아야 정답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오답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A 듣고 있다가 이거 아니네, B 정답이네, C 정답이네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하거든요. 자, 봅니다. 일단 he 괜찮아. 그 다음에 분배하고 있다 is dispensing이었는데 이 단어를 모를 가망성이 높아요. 그잖아요. 어지간히 단어 공부하지 않은 이상 dispense라는 단어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dispense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통 같은 데도 water dispenser라고 물을 나눠주는, 이게 나눠준다라는 게 dispense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몰랐다 할 때 하나 힌트 드리자면 파트 1에서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 갖고 왔어요. 너무 쉬운 거 갖고 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갖고 왔는데 이 약간 좀 초보자들이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디스펜스 같은 게 그럴 가망성이 없죠. 모르는 단어 들어있는 게 정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좀 나쁜 찍기 같은 요령이지만 어쨌든 점수 올라가면 재밌거든요. 자, his dispensing 맞고 그 다음에 약이라는 medicine까지 사진, medication, medicine 괜찮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요. 사진과 잘 맞았어요. 정답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때 A가 답이면 B, C, D까지 지루하잖아요. 그때 재빨리 저 같은 경우는 파트 5 문제도 풀고 막 이러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일단
나머지 B, C, D 어떻게 오답되나 봅시다. B번 딱 하면 일단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B번 he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is preparing 준비 중이다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to take his medicine 할 때 medicine, medication 아까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take medicine 하면은 약을 섭취한다,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번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He's preparing to take his medicine. 이거죠. 이 동작이 아니죠. 그래서 주어 동사까지 맞았는데 나머지가 틀렸던 거고요. C번 he 좋고 그 다음에 reaching for 토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 주로 선반 같은 데 있는 거. 잡으려고 손 뻗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작 부분에서 틀렸고요. 뒷부분 one of the bottle 뒤에 약병들이 많이 보이긴 보여.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 병 맞나? 정답인가? reach for를 모르는 분들을 위한 함정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어때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봤는데 약사. 일단 이분이 약사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복을 딱 입지 않은 이상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의사의 가운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직업을 나타내는 제복을 입지 않으면 함부로 직업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설사 약사라 친다 하더라도 어시스팅 돕는다까지도 그런다 치더라도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런다 치더라도 그냥 우겨서 맞는다 치더라도 뒤에 보면 patient 환자는 절대 안 보이죠. 사진에 안 나오는 건 확실하게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동사, 나머지 부분에서 오답 처리를 해주는 그 연습을 꼭 하세요. 정답 맞추고 넘어가면 소용없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공부하시고 단어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 풀어도 4개 푸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주어랑 동사랑 나머지 확인한다. 알겠죠?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얘기였고요. 큰 동작. 팔이나 다리 어떻게 하는지, 작은 동작은 눈이나 시선이나 손가락 뭐 하고 있는지, 또 사진에 안 나오는 거 아까 환자 같은 거 나오면 오답이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사진과는 상관없었지만 be, being, pp가 나오면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가 저게 정답이 되려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진에 사람이 없이 사물만 있는데 being, pp, being자 기억하세요? being자 나왔는데 사진에 사람이 없다? 빅 오답. 네, 엊그저께도 정규 토익 시험 보고 왔는데 여전히 being 나오는데 사람 없네 탈락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익에 잘 나오는 가령 take on이나 put on은 입는 동작인데 wearing은 입고 있는 상태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LC Part 1에 잘 나오는 단어들을 미리 알고 차이점 구분해서 알고 대비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옵니다. 아셨죠? 일단 파트 1이었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뭐 시간 관계상 길게 해드리면 지루하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첫 단어 의문사 잘 들어야 합니다. 언제 하면은 나머지 다 못 들어도 돼. 언제 하면은 A번에 게이트 33번 장소죠? 탈락. 그 다음에 언제냐? 45분 뒤다. B번 괜찮죠? 정답. 언제냐? 시간 정답. C번도 장소죠. to London. 이래서 정답은 B번이었는데 이게 왜 A나 B에 33번 게이트 런던 같은 장소가 왜 나왔냐면 초보자들이 when과 어디에라는 where를 잘 못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또 강의 시간에 짧게 말씀드리면 when은 잘 들려요. when은 잘 들려요. 근데 where가 where 이게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렸으면 헷갈리면 그건 where다 생각하고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when은 잘 들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세세한 시험에 필요한 비법들을 다 이제 강의 시간에 전수해 드리는 거고요. 파트 3나 4 같은 경우는 문제를 빨리 읽어서 키워드에다 동그라미를 쳐두는 겁니다. 가령 언제 새로운 디렉터가 도착하냐. 그러면 듣다가 new 디렉터 아니면 말을 살짝 바뀌어서 new executive officer 나왔을 때 정답 딱 골라주면 되죠. ABC 중에서 딱 체크. 그 다음에 누가 그 회담에 참여하냐, 회의에 참여하냐, 누가 참여하냐. 이게 또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이게 지금은 2개지만 실제는 3개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미리 딱 기억해서 읽어 두시고요. 다 3문제 읽었으면 저 같으면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3개를 새로운 디렉터 언제,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하냐 이렇게 키워드를 안 본 상태에서 기억합니다. 그냥 들으면서 순서대로 나오면 다행인데 이거 먼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했다가 이거 2번째 문제 정답, 이거 첫 번째 문제 정답
알겠죠? 그 키워드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세세한 거는 이제 강의나 저를 또 책을 통해서 보셔야겠지만 저와 함께 이제 이런 비법들 배우신 다음에 또 적용하는 거 계속해서 보시면은 LC도 여러분 무난하게 좋은 점수, 원하는 점수 충분히 450점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믿으시죠? 네, 좋습니다. 혹시 RC 강의 안 보신 분은 샘플 강의 꼭 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RC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또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토익의 문제를 너무 길게 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문제당 5초면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숙달됐을 때 얘기고요. 한 900점 넘어갔을 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초 정도는 15초 정도는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도 뭐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푸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 정도 풀면은 나중에 한 시간 20분, 30분 남아가지고 아이고 심심해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제 RC는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이 52문제를 차지하는 문법과 어휘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Part 7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제 긴 글을 읽고선 독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약간 수능 같은 느낌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좀 힘들어요. 굉장히 독해요. 네, 독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쉬운지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맛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art 5, 6를 보도록 할 건데, 이 Part 5는 빈칸에 앞뒤를 보고선 ABC 중에 적당한 거를 이제 딱 골라주면 5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손해를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앞뒤만 보고 푸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101번 같은 거 보세요. 첫 번째 문제 ABCD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 특성이 앞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때 A블, 너는 형용사구나.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립니다. Ab는 형용사구나.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MENT는 명사구나. 뭐 이번 기회 몰랐으면 알아두시면 좋고요. LY 유명하죠. LY는 부사구나. 그렇습니다. 그다음 TY 역시 명사의 형태입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 명사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죠. ABCD가 앞부분은 비슷하잖아요. 이러면은 절대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하시면 손해보는 거예요. 빈칸에 앞뒤만 보고 푸는 겁니다. 자, 앞뒤를 봤을 때 그 힌트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일단 부사가 하나 보였죠? 그 다음에 요 두 단어가 딱 힌트입니다. 이 두 단어. 이 뒤에는 뭐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with 같은 걸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전치사 나왔다 하면 뒤에는 꼭 명사가 나왔죠? 더 어쩌고 명사가 나왔는데, 나오면 항상 묶어서 그냥 버리세요. 전치사 나오면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전명구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버려. 됐습니까? 자, 여기만 보고 딱 푸는 건데, 이 비동사 뒤에 비동사 이형식 동사라고 그러고요. 세 개, 유명하게 세 개 있어요. be, become, remain 세 개 있는데,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정답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사가 답이라면은 부사의 수식을 못 봤거든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부사를 보니까 명사는 답이 아니구나. 왜냐면 명사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꿈이거든요. 아시셨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탈락.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부사는 안 되니까 탈락.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 아닌 명사라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딱 정답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좀 길죠? 저게 무슨 5초 비법이야? 이거 어렵네. 좋습니다. 더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토익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be, 아까 세 개 말씀드렸는데요. be, become, remain 세 개. 오케이? 시작. be, become, remain. 보이면 정답은 형용사. 좀 아까 명사도 된다며? 네, 명사가 되긴 되지만 정답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좀 피곤해 보이죠? 미국 ETS에 문의를 했습니다. 명사 앞으로 낼 거냐고. 안 낸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셨죠? 비동사 보고선 정답 형용사. be, become, remain. 됐습니까? 하나 딱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야, 이건 아까랑 확 다르죠?
요거는 아까 나온 좀 아까 문제 같은 게 소위 품사 문제라고 해가지고 52문제 가운데서 적게는 15개에서 많을 때는 막 18, 19개도 나오는 그런 문제. 예를 들어 비동사 보고 정답 형용사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재밌는 비법, 뭐 꽌소전똥이니, 뭐 비비컴리메이, 뭐 메이키파, 뭐 못 알아듣겠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강의 들으면. 좋습니다. 그걸로 해서 약 3분의 1 이상을 해결을 합니다. 문법 문제 중에. 자, 이거는 진짜 문법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소위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나왔던 마침 그 영화기도 하죠. 저랑 전도연이랑 찍었던 접속이라는 옛날 영화 있어요. 네. 한석규. 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A, B번은요. 요거는 관계대명사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뭐 사람 있으면 후 쓰고 사물 있으면 이치 쓰고 근데 그 앞에는 항상 명사가 있죠. 사람, 명사, 사물, 명사하는 명사, 선행명사라고 하는 네, 명사인데 여기는 보면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게 이게 물론 영향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동사를 보자면은 아 너는 동사구나. 조동사 뒤엔 동사니까. 근데 좀 아까 A, B번 뭐라 그랬습니까? A, B번이 답일 땐 앞에 선행 명사가 있다 그랬죠? 명사가 없어. 그럼 지우는 거죠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지간한 동사. 아까 제가 비비컴리메이는 2형식입니다 그랬는데 웬만한 그 3개 빼고 비비컴리메이 빼고 웬만한 건 다 3형식이거든요. 3형식이에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목적어가 되는 소위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렵죠. 명사절. 이 2개가 명사절 접속사고요. 나왔다면 얘네 둘은 맨날 세트로 다닙니다. 2개 세트로 다녀요. 이때 차이점이 됐다 하면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이렇게 다 있어. 다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 다 있어. 그러니까 더 쓸 게 없다 보니까 얘가 뭐라 하냐. 다 있네. 됐어. 됐을 쓴다는 얘기죠. 됐어. 그죠? 근데 얘는 보면 맨날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야, 주어가 뭐지? What? 물어본단 말이야. 또 아니면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뭐지? What?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둘 다 없진 않습니다. 하나만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완전하구나. 이걸 불완전하다. 그럴 때 what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딱 보면 쇼핑객들이 산다인데 아까 어지간하면 다 3형식이라 했죠. by도 3형식 동사인데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3형식이니까 깔고 가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 없죠. 사는데 뭘 사냐? What? 그래서 정답이 딱 D번으로 가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해요. A, B번이 답이려면 앞에 선행명사, 사람, 사물 확인. 그 다음에 what then 나오면 완전 불완전 해가지고 됐어 이거와 what? 요렇게 해서 완전 불완전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간단하게 5초면 되죠. 명사 없네 탈락 불완전하네 정답 what. 이게 5초입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게 품사라면 이게 이제 어려운 문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에이 그래 문법이나 그렇게 풀지 뭐 맨날 해석 안 한다 그러는데 해석은 그래도 어휘 문제는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지가 만점자라도 별 수 있겠어 할 거예요. 제가 그 마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보여드립니다. 자, A, B, C, D 다 동사야? 다 동사입니다. 이런 걸 이제 소위 어휘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에게 물론 문법도 어렵고 어휘도 어렵고 다 어렵긴 어려운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은 조금 쉬워집니다. 근데 어휘라는 건 금방 정복이 안 되면서 문제만 딱 보면 이렇게 한숨이 막 나고 하는 어휘 문제인데 이것도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는 전부 다 동사인데 자, 동사죠. 제가 좀 아까 요 앞 문제 풀 때 웬만한 동사는 다 3형식이란 말 기억납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3형식은 뒤에 목적어를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는요. 여러분만 딱 알고 있어요. 뒤에 목적어 보고 풀면 땡 끝나요. 거꾸로요. 이 자리에 빈칸 놓고 명사, 목적어는 명사인데 명사 어휘 문제 나오면 동사 보면 땡입니다. 여기 보고 여기 풀고 저기 보고 저기 풀고 저 그렇게 풀어요. 해볼까요? 자, ABC 뜻은 안다 치고 목적어가 이겁니다. 지원서를 A번 어보이드는 피하다. 지원서를 지원서네. 피하다. 이상하잖아요. 어보이드. 이거 이상해. 그 다음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지원서를 얻는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지요. 일단 나도 봐요.
submit, 제출한다. 지원서를 제출한다. 오, 굉장히 좀 괜찮긴 한데 일단 두 개가 그렇습니다. prevent는 예방하다인데 지원서를 예방한다. 뭐 이게 무슨 병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자,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답이 B, C가 남았어요. 두 개 남았죠? 근데 결정타가 여기 있네요. to는 어디로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지원서를 어디로 하니까 얻다가 아니라 제출하다가 되겠죠. 그게 정답은 C번입니다. 만약에 B번이 답이려면요.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얻다 획득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딱 빈칸에 앞뒤문 보고도 어휘 문제도 전체 해석하는 사람보다 훨씬 시간 절약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딱 지원서를 제출한다. 정답.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했고요. 아, 이거 5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6도 가능한데요. 일단 주어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D번은 동사가 아니라서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탈락. 그다음 나머지가 보면 현재 완료, 과거 진행, 그다음 미래 이렇게 시제가 다르죠. 시제를 알려주는 힌트는 문장의 맨 앞 아니면 맨 뒤에 나오거든요. 맨 뒤에. 다음 목요일에 미래 느낌이죠. 다음 목요일 미래 느낌. 아, 정답 C번. 그죠? 네, 6도 빈칸 앞뒤만 보고 해석 안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 6 문법 어휘까지 다 5초 만에 풀 수 있다 알려드렸는데, 에이구, 그래도 7은 이렇게 긴데 그걸 어떻게 5초에 풀어? 봅니다. 질문 딱 읽는 거야. 오, 주제는 뭐냐? 제가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2가지 유형으로 8-7을 나눠놨는데 12가지를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주제 찾기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주제 정답은 항상 맨 앞에 있습니다. 주제 정답 맨 앞에 딱. 이거 필요 없어요. 제목 이런 거. 누구에게 이게 주제겠어요? 그 다음에 I'm writing 편지 드립니다. 편지 지금 쓰고 있어요. In regard to 뭐에 관해서 하니까 그 다음 말이 주제겠네요. 그죠? 뭐에 관해서 쓰니까. 뭐에 관해서인데요? 너의 광고인데 어떤 제약 영업직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 편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제약 영업직을 뽑는 광고를 냈어요. 그거에 편지 썼어요? 설마 광고에 철자가 틀렸어요? 이런 오탈자 지적 편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 저 거기 일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이때도 ABC 엄청 긴데요. 다 해석하지 마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보면. 리크루트는 뽑기 위해서예요. 뽑기 위해서라면 회사의 입장이죠. 요거는 그 광고에 대해서 드립니다 하니까 구직자 입장이거든. 뽑기 위해서가 아니죠. 지원하기 위해서. 정답. 지원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뭘 논의해? 구직자 따위가. 네, 죄송합니다. 논의할 수 없습니다. 네. 홍보하기 위해서. 뭘 홍보해? 광고란 말이 이게 속임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ABCD마저도 시간을 아낍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실제 모든 문제를 왜 그렇게 가는지 원리도 알려드리고요. 비법, 5초 만에 푸는 비법 다 세세히 알려드립니다. 12가지 유형을 통해서 7마저도 정복이 가능합니다. 강의에서 싹 이루어질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ABC 토익 저와 함께 딱 하시면 RC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고 점수 쫙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LC도 궁금하실 거예요. LC도 꼭 클릭해 보세요.